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가 오는 7월 경북문화관광공사와 문화엑스포 통합법인 출범을 위해 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도의회가 조례안 심사에 들어간 가운데 경주시의회는 엑스포의 토지 등 재산과 권리 의무를 공사가 포괄 승계한다는 규정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임재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문화관광공사와 경주엑스포재단의 통합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경상북도는 입법 예고를 거쳐 두 기관을 통합하는 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두 기관의 통합법인 출범 예정은 오는 7월 1일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경북문화관광공사 사업에 경주엑스포 공원 운영과 연계 사업을 추가하고 재정 지원에 대한 근거 등을 담고 있습니다. 통합 시 엑스포 임직원은 문화관광공사가 승계한다는 규정도 포함됐습니다. 반면 조례 개정안의 부칙 조항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안 부칙에는 경북문화관광공사가 문화엑스포의 모든 재산과 권리, 의무를 포괄 승계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경주시 의회는 재단 설립 당시 경북도와 경주시가 절반씩 출연금을 내고 토지도 매입했는데 이 부칙 조항은 위법 소지가 크다며 법률 검토와 함께 경주시의 동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통합과 동시에 엑스포가 해산되니까 엑스포 정관에 의해서 저희들 출연금 20억을 받아와야 되고, 그리고 땅 소유권에 대해서는 공사에 대해서는 다시 사용료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북도는 법인 청산 절차에 따라 엑스포 재단 출연금을 처리하고 토지에 대해서는 민간 위탁을 검토한다는 상반된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북도하고 경주시가 반반씩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 운영하는 쪽으로 갑니다. 소유를 어디 공사로 넘겨주는 게 아니고요. 당초의 설립 근거가 서로 다른 경북문화관광공사와 엑스포재단 통합 조례안이 나왔지만 세부 내용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 통합 과정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포항시는 난방비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긴급 난방비 22억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2023년 2월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 자격을 취득 중인 2만여 가구로 별도의 신청 없이 수급비 계좌로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운데 전기 및 도시가스 요금 감면 미신청자 명단을 확인해 개별 통지할 계획입니다. 포항 태평 저수지 인근에서 재배된 벼가 카드뮴에 오염됐다는 소식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 포항 전 지역의 벼가 오염됐다는 왜곡된 악성 루머가 퍼지면서 농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포항시와 농림부에 유통된 쌀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진상을 명백히 규명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배현정 기자입니다. 포항 태평저수지 인근의 한 농가. 건조기에는 팔리지 않은 쭉정이 벼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질소질이 아주 높아 새카맣게 가버렸어요. 태평저수지 인근 농민들은 지난해 질소 성분 과다로 벼가 웃자라 고사하는 피해를 호소해 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1월 이 지역에서 생산된 벼를 표본 조사했더니 한 개 시로에서 기준치 1.9배 이상의 카드뮴이 검출돼 0.2톤의 벼를 폐기했습니다. 하지만 전수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SNS를 통해 포항 지역 쌀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악성 루머와 함께 불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농민들도 태평저수지 인근 피해지로 추정되는 14만 제곱미터 논에서 수확된 벼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 매체를 통해서 우리 포항시 농산물이 전체가 왜곡된 거로 나오니까 농민을 위해 하고 또 지역에 생산되는 농산물을 위한다면 전수조사가 만약에 할 수 있다면 다시 응하겠습니다. 포항시는 논란이 확산되자 뒤늦게 태평저수지 인근에서 생산된 48톤의 벼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항 지역에서 올바르게 생산된 쌀이 불신을 받지 않도록 태평저수지 인근에서 생산된 벼에 대한 철저한 전수조사와 함께 중금속 원인을 시급히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경주시는 오는 24일까지 경주에서 한 달 살아보기 참가자 10개 팀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참가 신청은 만 19세 이상의 다른 지역 거주자로
한 팀당 한두 명으로 구성해 신청할 수 있고 경주 거주 기간은 오는 4월에서 6월입니다. 경주시는 지원하는 팀별로 숙박비 최대 150만 원과 체험 활동비 최대 32만 원을 지급합니다. 과수 화상병 방역 체계가 매몰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바뀌면서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병원균의 잠복처인 궤양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도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는데 요즘이 적기라고 합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과수원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화상병 병원균은 요즘 같은 겨울에는 휴면기에 들어가 나무 껍질이 터지고 검게 변하거나 움푹 파인 궤양 속에서 잠복하고 있습니다. 화상병에 일단 걸리게 되면은 전체적인 메모를 해야 된다는 그거가 늘 불안한 거예요. 이게 전체적으로 다 통째로다가 밭을 메모를 시켜야 되니까. 지금부터 봄이 오기 전에 나무 궤양을 제거하고 절단 부위에 도포제 등 소독약을 발라주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작업에 사용된 가위, 톱 같은 작업 도구는 반드시 알코올로 소독하고 제거한 나무는 태우거나 땅에 묻어야 합니다. 2015년 국내 첫 발병 이후 충북과 경기에서 크게 유행했고 2021년 사과 주산지 경북에서도 감염이 확인되면서 예찰 방제 체계를 본격 도입한 결과 발생 면적과 농가 수가 60% 정도 감소했습니다. 1, 2월 개양 제거와 2, 3, 4월 감염주 우선 제거를 통해서 병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확산을 막을 계획입니다. 농촌진흥청은 올해부터 방역 지침을 더욱 강화해 예찰 활동을 연중 상시 체제로 바꾸고 방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예측 경보 전과 후 각각 한 차례씩 정밀 방제를 의무화했습니다. 3년이던 재배 금지 기간은 올해부터 2년으로 줄었습니다. 매몰 24개월 후 토양 잔재물에서는 화상병 병원균이 나오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포항시는 최근 빌라왕 사건으로 촉발된 부동산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시는 주택 매매가에 비해 전세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이른바 깡통 전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법무사협회와 공인중개사협회 등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지난 2021년부터 부동산 특별거래조사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파트 분양 시장이 과열됐던 지난해 상반기에는 115건의 불법 거래를 적발하기도 했습니다. 네, 토익은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을 대상으로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인데요. 64살 주부가 토익 시험 도전 2년 만에 만점을 받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평생 주부로 살다 늦가기 대학원생이 되며 시험을 준비해 이룬 성과라고 하는데 누구나 할 수 있다며 토익 만점 꿀팁도 공개했습니다. 손은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I recently got a perfect score in TOEIC exam. 대구에 사는 64살 정윤선 할머니. 지난해 12월 치른 토익 시험에서 990점, 만점을 받았습니다. 20여 년 전 유학생인 남편을 따라가게 된 미국에서 처음 토익을 접한 뒤 토익 공부에 집중하며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뒤 10년 넘게 영어를 잊고 살아오다 어느덧 손녀 둘을 둔 할머니가 됐지만 2년 전부터 다시 토익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나의 일을 갖기 위해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며 토익 점수가 필요했고 예전의 좋은 기억을 떠올리며 만점을 목표로 철저히 준비해 마침내 목표를 이뤘습니다. 딱 클릭을 했는데 990 이렇게 뜨더라고요. 정말 기뻤습니다. 기뻤고 저희 남편한테만 제가 만점 받을 때까지 할 거야라고 선포를 했거든요. 시중에 나온 기출문제집은 안 푼 게 없을 정도로 공부했다는 정할머니. 비법을 묻자 만점자다운 답이 돌아옵니다. 일단 기본에 충실했습니다. 그래서 단어집을 완전히 정말 그 예문까지 외울 정도로 그렇게 철저히 공부했고요. 문법도 완전히 정말 닳도록 공부했습니다. 시험 때마다 겪은 실수를 줄일 수 있었던 데는 고사장도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학교 시험장이 정말 좋더라고요. 예, 책상도 넓게 쓸 수 있고 스피커도 정말 빵빵하게 잘 나오고 대학교는 좀 한적한 곳에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소음이 안 나는 곳을 선택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도전하고 성취하는 삶이 얼마나 신나는지 모른다는 정할머니는 토익이 제2의 인생을 선물해줬다고 말합니다. 주부에서 벗어나서 다른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지요. 재능기부의 일환으로 복지관에서 아이들한테 영어로 게임도 가르치고 또 동화도 같이 공부하고 무엇보다도 문화센터에서 강의도 하게 된 기회를 토익이 주어진 것 같습니다. 정할머니는 토익 만점 성적표를 가지고 또 새로운 도전을 꿈꾸고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전래동화로 영어를 가르치고 또 연계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싶습니다. 유튜브 채널 토익 만점 할머니라는 걸 한번 채널을 개설을 해서 영어 공부를 재밌게 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바르는 연고 대신 빛으로 상처를 치료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포스텍 신소재공학과 한세광 교수 연구팀은 빛과 감광제를 이용해 상처를 꿰매지 않고 붙이는 방식으로 염증과 흉터를 줄이는 치료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광학 분야의 권위지인 빛 과학과 응용에 실렸습니다. 경북 지역의 지난해 민원이 전년도보다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경북 지역의 민원은 2021년 3,010건에서 지난해 3,622건으로 20% 증가했는데 주로 도로교통시설물 보수와 소방차 전용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 신고 등이었습니다. 교육청 관련 민원은 2021년 3,006건에서 지난해 3,488건으로 16% 증가했고 주로 중학교 배정과 신설 관련 갈등, 위장 전입 조사 요청 등이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올해 새학기부터 경주에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세계 천년 수도 학교들과의 국제 교류 사업을 실시합니다. 이번 천년 수도 학교 국제 교류 네트워크는 세계 천년 수도 소재 학교들과 교류를 통해 서로의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는 사업으로 경주 지역 5개 학교를 선정합니다. 교류 활동은 그리스 아테네와 이탈리아 로마, 일본 교토 등에 위치한 학교와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양수산부가 2월 수산물로 물메기와 꼬막을 선정했습니다. 물메기는 남해 겨울철 별미로 살이 흐물흐물해 과거에는 먹지 않았지만 특유의 시원하고 담백한 맛의 물메기탕이 널리 알려지면서 지금은 귀한 수산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겨울철 꼬막은 살이 차올라 쫄깃쫄깃한 식감에다 맛과 영양이 풍부해 전국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